네, 안녕하세요. 컴바이군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주요 테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죠? 네, 신기하게도 계속 올라가는데 환율 자체가 그렇게 악화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소강 상태로 계속 지금 가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많이 움직이고 이런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석유화학 해운 쪽 올랐고요. 2차 전지 계속해서 강세죠. 그리고 보안주는 정부 정책주로서의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예, 보안 정책주, 예. 보안주하고 양자 암호주가 지난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되면서 조금 올라갔던 기록이 있었고, 그리고 해킹 관련된 거 있잖아요. 롯데카드라든가 이런 그 민간 기업들의 해킹 관련된 부분들이 이슈가 되었을 때, 그리고 또 통신사들, 특히 SK텔레콤이나 이런 통신사들이 문제가 됐었을 때 올라갔던 기억이 있는데, 양자 컴퓨팅은 미국발 호재로 올라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뭐, 정보자원이라고 국가정보자원 관리하는 거기서 화제가 나는 물리적 보안에 대한 문제점들이 크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보안주는 앞으로 당분간은 실적 중심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예, 특히 이제 정부 중심의 실적들이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보안주 전체를 좀 떠받쳐주는 그런 양상을 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주사는 상법 개선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예, 자사주 소각 의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주사의 어떤 그 디스카운트가 좀 해소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거죠. 지주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개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자산에 있어서 아무래도 좀 과대평가가 되기 쉽기 때문에 지금 디스카운트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해서 소각 의무가 있을 경우에 자사주 소각이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당 자산이 올라가고 주당 이익도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즉 예를 들면 1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 주식이 1억이 존재했다가 갑자기 어느 날 30% 소각을 해서 주식 가치가 7천만 원이 되게 되면 당연히 그게 현재의 자산을 반영하도록 혹은 현재 회사의 상황을 반영하도록 올라가야 되는 건 게 당연한 거니까 되게 산수 수준의 되게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지주사가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석유화학 한번 보시게 되면 LG화학하고 이수화학하고 대한유화 이런 것들이 좀 올랐죠. 근데 요 석유화학주들이요 상당수가 예를 들면 LG화학이나 대한유화 같은 것들은 2차전 주주로 분류가 돼요. 에코프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10% 이상 오른 것들은 제가 대충 표시를 했는데 해운은 전체적으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눈에 띄게 오른 종목들이 보이지 않아요. 자, 상승 배경 한번 봅시다. 석유화학은요, 2026년도에 글로벌 설비가 감축이 돼 대부분의 설비가 어디예요? 대부분의 설비가 그 공급처인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아람코가 굉장히 시설 확충 많이 했어요. 유아 쪽에.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중국이에요. 그죠? 근데 중국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러우 전쟁을 틈타서 서방이 러시아를 제재하는 사이에 서방의 석유를 되게 싸게 받아왔단 말이에요. 국제유가의 일정 부분을 디스카운트하는 형태로 러시아 석유를 굉장히 싸게 거의 독점에 가깝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인도와 함께요. 그러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이제 끝나는 양상이 보이면서 러시아도 더 이상 그런 뭐죠? 더 이상 중국에 그런 식으로 독점적인 공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게 되기 때문에 중국은 한동안 러우 전쟁을 중심으로 해서 한동안 싸게 원료를 공급받다 갑자기 이제 원가 상승 효과가 나는 거죠. 그리고 또 과잉 생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 그죠? 경기가 또 중국의 내수 경기가 감퇴하면서 실제로 수요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라는 건 뭐예요? 중국의 생산량이 감소한다, 즉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이 돌아온다, 이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은 상승세, 업황의 개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의 재료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석유화학이라는 산업군 자체의 어떤 경쟁력이 좀 더 생기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상호관세도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에 대한 수출 뭐 이렇게 되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대한 대미 수출 자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엄청나게 뭐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정도의 수준의 크기를 가지고 있긴 해요. 차라리 우리나라 중국과 수출입 관계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고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세 완화 기대가 있다. 그리고 해운 같은 경우는 정부가 앞으로 수입 LNG의 70% 이상을 국내 해운사가 운송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예, 우리나라 해운사들이 이제 앞으로 일거리들이 많아지는데 특히 LNG선을 중심으로 해서 일거리들이 많아진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LNG 쪽에 투자가 될 것이고 그것은 자연히 어떻게 자연히 어떻게 보면 그 조선주의 어떤 그 테마, 조선 테마와 조선 기자재 테마를 약간 지지해주는 그런 경향성들로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어떤 한 현상이 일어나면요, 그것의 전조 현상이나 아니면 이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예측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가는 예측하지 못하지만요. 테마는 어느 정도 큰 테마로 보게 되면 예측이 가능해요. 지금 오늘도 제가 저기 받아본 뉴스에 의하면 미국에서 지금 그 AI를 계속 밀고 있잖아요. 거의 이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서 AI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전력 설비나 이런 쪽 부분들을 많이 확충을 해야 돼요. 전력 설비나 인프라 쪽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뭐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 짓잖아요. 냉각 관련해서 물도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도 많이 필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이제 SOC 같은 것들을 그 사회 간접자본들이 실제로는 좀 오래됐잖아요. 지은 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리뉴얼 해야 되는 그런 필요들이 있고 거기에 분명히 AI에 못지않은 자본들이 투여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AI와 함께 제가 말씀드렸죠. AI와 함께 전력 설비, 원자력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그렇게 될 거고요. 당분간 아마 화력 발전으로 돌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드는데 화력 발전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산성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의 고비 사막에 그 태양광 시설을 했어요. 태양광 시설을 했는데 그 굉장히 넓어요. 118제곱킬로미터인가 그렇습니다. 되게 넓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 곱하기 10km 정도예요. 서울 면적의 5분의 1 정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태양광 설치를 했더니 물의 증발이 잘 안 되면서 물의 증발이 감소하면서 거기서 풀이 자란다고 얘기해요. 뭐 재밌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쩔 수 없이 상당 부분 대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것에 간극을 메워주는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화석연료가 LNG가 될 겁니다. 왜? 화석연료 중에서 그나마 LNG가 제일 공해가 적어. 일반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공해라고 얘기하는 게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작동을 할 거고 그렇게 될 거다.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어떤 캐즘을 넘어가서 캐즘이라고 하는 골짜기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산으로 올라가다 갑자기 파여져 있는 골짜기 그걸 캐즘이라고 부르는데 캐즘을 약간 돌파해 나가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물론 이제 중국 시장이 중국 경기가 감퇴하면서 일단은 중국의 전기자동차 생산이 사실은 좀 지지부진해요. 그죠? 그리고 회사들도 많이 망하고 있고 뭐 어쨌든 간에 그
그 신규로 일어나는 경제권에서는 그런 일들이 자주자주 발생합니다. 그죠? 네, 어떤 산업이 일어났다가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이런 식의 일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어쨌든 간에 뭐 우리나라는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제 저희가 공급망을 가지고 미국이나 이런 쪽을, 그리고 또 현기차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또 그런 형태로 해서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시장 살아난다고 해서 무턱대고 분석 없이 가시지 말고, 예,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옥석을 좀 가리십시오. 예, 옥석을 좀 가려서 가시면 되고, 옥석을 가리실 땐 제가 두 가지를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회사가 좋으냐 안 좋으냐를 보십시오. 예,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위기가 있으면 위기를 뚫어버릴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가격이 얼마나 많이 올랐느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서 때를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안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에 보안 사건들 그런 것들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실제적으로 수익이 나올 때 그 어떤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주사 말씀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제가 여기다 표시를 안 했네요. 다른 것들은 10% 이상 오른 걸 다 볼드로 표시를 해놨는데, 제가 딱 하나 표시 안 한 게 이 우리산업홀딩즈네요. 우리산업홀딩즈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그죠? 네, 드물게도 상한가를 갔는데, 그렇죠. 지주사가 상한가 가는 거 잘 못 봐요. 저희 여러분들 다 보셨겠지만, 네, 이런 것들은 좀 특징적으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추세가 이어질지 아니면 이번에 한번 오르고 일회성의 어떤 재료로 끝날지는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특징이 있으니까, 우리산업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어떻게 되나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보셔도 돼요. 바로 보셔도 좋지만 매일매일 다 보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넣어놓고 좀 보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번 옆에 한싹도 있는, 한싹도 오늘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 정도 포인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테마는 좀 큰 눈으로 보고 연결된 테마들 좀 보시라,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테마 안에 옥과 돌이 같이 섞여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옥석을 가지는 어떤 시각을 꼭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도 혹시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